자, 그러면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이 X축 방향으로의 그레디언트와 Y축 방향으로의 그레디언트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X축 방향으로의 그레디언트는 우리가 흔히 프리퀀시 인코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G축 방향으로의 그레디언트를 슬라이스 셀렉션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G축 방향으로 먼저 그레디언트를 주고 특정 슬라이스, 그러니까 특정 G 방향으로 축으로 한 평면에 있는 스피닝 프로톤만 엑스테이션을 시켜서 이제 우리가 시그널을 얻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X축과 Y축 방향으로도 위치의 차이를 얻어야 되니까요. 먼저 X축 방향으로는 이제 프리퀀시 인코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 그림은 우리가 제가 이제 교재로 말씀드렸던 그 책에 나오는 이그젠플입니다. 왼쪽 A와 B를 생각을 해보시면 동일하게 물병이 두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물병과 오른쪽 물병에 각각 하이드로젠 뉴클라이 물분자들, 하이드로젠 뉴클라이 스피닝 프로톤들이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스피닝 프로톤들이 어느 정도의 이 NMR 시그널을 내고 있는지를 측정하고 싶은 겁니다. A 같은 경우는 마그네틱 필드를 컨스탄트하게 모두 동일한 크기로 프리퀀시 인코딩을 하지 않은 상태로 엑스테이션을 시키고 릴렉세이션을 시켜서 MR 시그널을 넣습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형태로 디케이 되는 형태로 MR 시그널이 나오죠. 우리가 흔히 이제 이 MR 시그널은 RF 코일에서 전류를 얻은 다음 그 얻은 시그널을 그 상태로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요. 우리가 흔히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변환하게 됩니다. 이 프리퀀시 도메인을 변환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푸리에 트랜스폼 같은 거를 이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얻은 이 시그널을 푸리에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옮겨보면 당연하겠지만 요 우리가 V0라고 하면 현재 이 물 분자들이 요 마그네틱 필드의 스트렝스에 의해서 프리퀀시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회전 운동을. 그 회전 운동의 이 프리퀀시를 중심으로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시그널이. 이건 우리가 앞에서 계속 봐왔던 현상이죠. 근데 그러면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물병이 두 개가 있었잖아요. 이 물병이 두 개에서 시그널을 얻었는데 이 시그널이 모두 다 동일한 프리퀀시를 중심으로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그널 두 개를 위치 두 개의 차이를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왼쪽 물병의 NMR 시그널의 크기와 오른쪽 물병의 NMR 시그널의 크기를 내가 구분할 수가 없죠. 내가 시그널을 얻었는데 다 동일한 크기의 프리퀀시를 운동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오른쪽 B의 그림을 보시면 내가 이 X축 방향으로 지금 현재 왼쪽 물병과 오른쪽 물병은 X축 방향으로 차이가 있으니까 위치가 X축 방향으로 그레디언트를 이렇게 걸어주고 그 상태에서 시그널을 얻는다. 그러면 왼쪽 물병 같은 경우에는 작은 크기의 스트렝스 마그네틱 필드가 걸리는 거고요. 오른쪽 물병 같은 경우에는 큰 크기의 마그네틱 필드가 걸립니다.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 서로 다른 스트렝스의 마그네틱 필드가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라몰 이퀘이션에 의해서 프리퀀시가 서로 다른 형태로 회전 운동을 하고 있겠죠. 그 상태로 MR 시그널을 얻으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그널의 크기가 감소하는 형태로 시그널이 얻어집니다. 그렇지만 이 시그널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이 왼쪽 물병에 있는 또는 오른쪽 물병에 있는 이 하이드로젠 뉴클라이드의 에너지, 방출되는 에너지에 결합된 형태로 이 하나의 시그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그널은 우리가 눈으로 보면 하나인 것 같지만 사실 이 시그널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컴포넌트 시그널이 합쳐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프리퀀시 도메인을 옮겨보면 서로 다른 두 개의 프리퀀시에서 픽이 뜬다. 그래서 얘가 V1, 뭐 V2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왼쪽 물병 같은 경우에는 V1의 프리퀀시를 중심으로 회전 운동을 하고 있고
오른쪽 물병에 있는 하이드로젠 뉴클라이 같은 경우는 V2의 프리퀀시로 회전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핵심은 왼쪽 물병과 오른쪽 물병의 이 물분자들의 운동 또는 거기에서 나오는 NMR 시그널 두 개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 분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그래서 X축 방향으로 그레디언트를 서로 다르게 줘서 마그네틱 필드의 스트렝스를 다르게 함으로 인해서 이 시그널을 얻으면 두 개의 서로 결합된 시그널을 얻어지고, 왜냐하면 두 개의 물분자들은 서로 다른 프리퀀시로 운동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보면 그 두 개를 구분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프리퀀시 인코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MR 시그널, 측정한 MR 시그널이 사실은 이제 하나인데 왜 어떻게 두 개의 서로 다른 컴포넌트가 결합되어 있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이제 좀 다르게 신호 처리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되게 사람이 많은 그런 카페에서 어떤 소리를 측정한다. 그럼 내가 녹음한 또는 이 레코딩한 그 소리 시그널은 하나의 시그널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시그널 하나 안에는 그 카페에 있는 여러 사람의 서로 다른 목소리들이 결합되어서 하나의 시그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그널 하나를 내가 잘 어떤 형태로든지 디컴포즈를 하면,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걔를 분해를 하면, 그러면 서로 다른 사람의 목소리들을 내가 이렇게 뭐랄까 분류해낼 수 있는, 구분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왼쪽 물병과 오른쪽 물병에서 서로 다른 프리퀀시로 운동하고 있는 물분자에 의한 NMR 시그널이 하나의 MR 시그널로 디텍트돼서 측정되지만, 그걸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잘 옮겨보면 서로 다른 프리퀀시의 시그널이 결합된 형태임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거를 좀 더 수학적으로 살펴보면요, 왼쪽 물병에 있는 시스템, 오른쪽 물병에 있는 스피닝 프로톤들의 시스템의 마그네틱 필드, 이 넷 마그네타이제이션 벡터들입니다. 그래서 이 A라는 거는 왼쪽 물병의 NMR 시그널의 크기, B는 오른쪽 물병의 NMR 시그널의 크기,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값이죠 라고 가정을 하고 B0를 준 상태에서 내가 시그널을 한번 측정을 해요. 타임 포인트 1에서. 그러면 B0만 걸려 있고 왼쪽 물병, 오른쪽 물병 둘 다 동일한 크기의 마그네틱 필드에 걸려 있기 때문에 동일한 방향으로 얼라이먼트가 된 상태에서 동일한 크기의 프리퀀시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측정한 시그널 S1, 타임 포인트 1에서 측정한 시그널 크기는 두 개의 벡터 합의 형태로 A, B 두 개의 시그널이 더해진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제 그 이후에 X축 방향으로 그레디언트를 이렇게 걸어주고 한 번 더 측정을 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걸어주면 왼쪽 물병 같은 경우에는 작은 크기, 오른쪽 물병 같은 경우 큰 크기의 토탈 스트렝스가 걸리죠. 그래서 왼쪽 물병은 시계 방향으로 90도 넷 마그네타이제이션이 틸트 되고요. 오른쪽은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틸트 됐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어디까지 이론적인 가정이고요. 정확하게 90도,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이제 틸트 되진 않을 텐데,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왼쪽과 오른쪽에 서로 다른 크기의 스트렝스 마그네틱 필드가 걸리기 때문에 두 개의 넷 마그네타이제이션 벡터의 방향이 달라진다 라는 사실이죠. 어쨌든 아주 간단한 형태를 가정하기 위해서 왼쪽 물병은 마이너스 90,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90도, 오른쪽 물병은 반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틀어졌다 라고 가정을 하면, 이때 내가 얻은 시그널의 크기 S2는 사실 A-B에 해당하죠. 그래서 A가 아래쪽 방향으로 가고 있고 B가 정확하게 위쪽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두 개의 디퍼런스만큼 내가 시그널 크기를 얻는다. 자, 그럼 우리가 식이 두 개가 생겼어요. S1은 A 플러스 B고 S2는 A 마이너스 B. S1과 S2는 내가 측정한 시그널의 크기니까 알고 있는 값이고,
A와 B는 각각 왼쪽 물병과 오른쪽 물병의 시그널이 NMR 스트렝스니까 내가 모르는 값이죠. 그래서 모르는 값이 두 개, 변수가 두 개고 식이 두 개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두 개를 리니어 시스템으로 풀게 되면 이런 것과 같이 A와 B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좀 더 수직적으로 풀어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는 X축 방향으로 그레디언트를 걸어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치 프리퀀시 인코딩을 한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래서 X축 방향으로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두 개의 물병의 NMR 시그널의 크기를 우리가 각각 계산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지금은 왼쪽 오른쪽 이렇게 물병이 두 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두 개의 서로 다른 NMR 시그널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요. 만약에 내가 64개의 서로 다른 위치에서 NMR 시그널의 크기를 서로 구분하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 이그젠플의 경우에는 왼쪽 오른쪽 딱 두 개의 위치만 내가 구분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타임 포인트 1과 타임 포인트 2 두 번 찍으면 되죠. 시그널을 두 번 측정하면 됩니다. 그레디언트 걸어주기 전에 한번 하고 그레디언트 걸어주고 난 다음에 한번 측정을 하면 그러면 이제 두 개의 서로 다른 위치를 내가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문제는 64개의 서로 다른 위치를 내가 구분하고 싶으면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자 생각을 해보면 그레디언트 걸어주기 전에 걸어주고 난 다음에 64번의 시그널을 측정하면 되죠. 그러면 64개의 식이 만들어질 거고 64개의 미지수가 있으니까 64개의 식을 사용해서 리니어 이퀘이션을 풀면 64개의 미지수를 구할 수 있다. 쉽죠? 그래서 그냥 확장하는 겁니다. 자, 이걸 이제 우리가 프리퀀시 인코딩이라고 했는데 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슬라이스를 이미 골랐다고 치고 그럼 이제 x와 y의 위치를 구분하기 위해서 먼저 x를 보면 x축으로 그레디언트를 이렇게 걸어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x축의 위치의 서로 차이에 따라서 자기랑 색이 달라지니까 프리퀀시가 달라지고 라모르 이퀘이션에 의해서 그래서 요 위치에 있는 스피닝 프로톤은 이 값의 프리퀀시로 운동하게 되고 이 위치에 있는 스피닝 프로톤들은 이 값의 프리퀀시로 서로 운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레디언트를 주지 않았다고 치면 그러면 하나의 그레디언트를 중심으로 이렇게 모두 다 운동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x 방향으로 그레디언트를 이렇게 걸어줌으로 인해서 x축 방향으로의 위치 차이를 내가 프리퀀시 값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내가 마지막으로 y축 방향으로도 차등을 둬서 y축에 따른 위치에 뭐랄까 그러니까 다른 위치의 시그널도 구분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상태에서는 지금 우리가 x축 방향으로만 위치를 구분했잖아요. 그래서 요 라인 위에 있는 모든 스피닝 프로톤들은 다 동일한 프리퀀시를 가지게 되고 요 라인 위에 있는 모든 스피닝 프로톤들은 다 동일한 프리퀀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y축으로는 구분이 안 되죠. 이렇게 요 축으로. 그래서 y축으로 내가 구분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프리퀀시 인코딩 했던 거를 이제 좀 확장을 하면 됩니다. y축 방향으로. 자, 아까 했던 그런 좀 심플한 수학적 이퀘이션을 좀 확장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왼쪽, 오른쪽의 x축 방향으로 차이도 있고 그리고 위쪽, 아래쪽, 그러니까 y축 방향으로 앞쪽, 뒤쪽이죠.
그래서 요쪽 두 개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4개의 서로 다른 위치가 있는 거죠. A, B, C, D. 그래서 4개의 서로 다른 위치에서 우리가 NMR 시그널을 측정을 하는데 이 위치의 차이를 내가 구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이제 x축 방향으로 그레디언트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그 x축 방향 그레디언트가 있기 전 있고 난 뒤 한번 S1과 S2 두 번의 시그널을 얻었다. 그러면 S1 상태에서는 모두 같은 방향으로 온라인 되어 있을 테니까 4개의 값이 다 더해진 형태가 S1이 되고요. S2는 X축으로만 내가 지금 그레디언트를 GX를 걸었잖아요. 그 상태로 내가 시그널을 얻었으니까 왼쪽과 오른쪽만 서로 다른 형태로 엑스테이션이 걸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왼쪽은 아까와 동일하게 왼쪽은 적은 스트레스가 마그네틱 필드에 걸려 있으니까 시계 방향으로 90도 이렇게 둘 다 돌았고요. 오른쪽은 반시계 방향으로 둘 다 돌았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왼쪽 두 개, 오른쪽 두 개는 동일하게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이렇게 한 상태에서 시그널을 한번 얻으면, 그러면 A와 C는 더해지고 B와 D는 이렇게 빼지는 그런 형태로 시그널이 구해집니다. 자, 그럼 식이 두 개가 구해졌죠. S1, S2. 그 상태로 이제 우리가 다시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Y 그레디언트를 한번 걸어줍니다. 그러니까 Y축 방향으로 그레디언트를 거는 거죠. 그럼 이제 아래층, 위층, 앞쪽, 뒤쪽, 그러니까 A, B와 C, D가 구분돼서 서로 다른 형태로 엑스테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요 A, B는 이 Y축 그레디언트에 의하면 좀 더 큰 스트렝스의 마그네틱 필드가 걸리는 것이고요. 요 CD는 좀 작은 걸로 걸리죠. 그래서 작은 걸로 걸리는 거는 아까 동일하게 시계 방향으로 90도, 큰 걸로 걸리는 거는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그래서 A, B가 동일하게 반시계 방향, CD가 동일하게 시계 방향으로 90도 걸립니다. 그 상태에서 내가 S3라는 시그널을 얻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상태는 A와 B는 더해지고 C와 D는 빼지는 그런 형태의 식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상태에서 X축을 한 번 더 걸어주면, 걸어줬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다시 왼쪽 오른쪽으로 구분되어서 왼쪽은 좀 더 작은 크기, 오른쪽은 좀 더 큰 크기의 스트렝스가 걸리니까 왼쪽은 90도 시계 방향으로 돌죠. 근데 아까 C 같은 경우는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다가 90도가 걸리니까 왼쪽으로 향하게 되고, A는 위로 향하고 있다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위로 향하고 있다가 90도 시계 방향으로 걸리니까 X축으로,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향하는 걸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B는 위로 있다가 큰 크기에 걸리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돌아야 되죠. 그래서 왼쪽으로 가고, D는 아래로 이렇게 있다가 반시계 방향으로 걸어야 되니까 큰 값이 걸려서 이렇게 가면은 다시 오른쪽으로 가는. 됐죠?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A와 C가 동일한 룰에 의해서 적용을 받고 B와 D가 동일한 룰에 의해서 적용을 받아서 각각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돌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내가 S4를 얻으면 시그널을, 그러면 S4는 A-B-C 플러스 D가 됩니다. 자, 됐나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A, B, C, D 4개의 변수죠. 미지수죠. 그리고 각각 4번의 시그널을 측정했습니다. S1, S2, S3, S4. 그래서 4개의 미지수가 있고 4개의 리니어한 식이 있기 때문에 그 리니어한 식을 동시에 풀면, 리니어 시스템을 풀면 이렇게 A, B, C, D 미지수 4개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내가 X축 방향으로도 위치의 차이에 따른 시그널의 크기를 구분하고 싶고, Y축 방향으로도 구분하고 싶으면 그 각각 X와 Y축 방향으로 그레디언트를 걸어주고 서로 다르게 걸려있는 상태에서 시그널을 얻으면 되는데, 그 시그널을 얻을 때는 내가 구하고 싶은 미지수 개수만큼 내가 시그널을 리드아웃 측정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인 거죠.
이때 y축 방향으로의 그레디언트를 걸어주는 거를 이제 페이즈 인코딩이라고 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밑에 요 그림이 y축 방향으로 그레디언트를 걸어주고 이 상태에서 x축 방향으로 걸어준 다음에 이 상태로 넘어갈 때를 잘 보시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는 x축을 걸어주고 시그널을 얻는 거니까 동일하게 페이즈, 그러니까 프리퀀시 인코딩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이 AB와 CD를 구분하는 거는 이 페이즈가 서로 다른 페이즈에 있다가 x축 방향으로 그레디언트가 달라지니까 토탈 크게 달라지는 거에 의해서 회전하는 스피닝 프로톤의 회전의 프리퀀시가 달라지는, 그래서 프리퀀시의 변화가 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 AB나 CD의 디퍼런스 차이는 페이즈에 의해서 온다라는 거를 이제 잘 유념해 두시면, 그러면 Y축 방향의 그레디언트는 이제 페이즈 인코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우리가 X, Y, Z 각각 그레디언트를 걸어주는 거에 의한 전체 이 도표가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슬라이스 실렉션을 하죠. G축 방향으로 그레디언트를 걸어주고, 그 G축 방향의 그레디언트를 걸어준 상태에서 내가 특정한 원하는 그 슬라이스의 스피닝 프로톤만 엑스테이션 시키기 위해서 요 슬라이스 내가 원하는 그 위치에 프리퀀시로 이 RF 필드를 걸어줍니다. 그렇죠? 여기 B1. 그러면 그 위치에만 엑스테이션이 되겠죠. 현재. 그래서 그 슬라이스에만 엑스테이션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X축, Y축 그레디언트를 주는데,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는 X축부터 먼저 설명을 드렸는데 Y축 설명을 드릴 때 잘 생각해 보면 Y축을 걸어주고, 그래서 Y의 값에 따라서 그레디언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토탈 필드에, 그래서 Y축의 위치에 따라서 서로 다른 어떻게 페이즈로 얘네들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X축을 걸어주고요. Y축을 걸어준 상태에서 그 뒤에 X축을 걸어주고 이렇게 요만큼 시간 동안, 그리고 내가 원하는 횟수만큼 이렇게 시그널을 측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X축 걸어주고 난 다음에 readout 시그널을 읽어냅니다. 요 읽어내는 동안 당연하겠지만 시간 t에 따라서 시그널은 점점 크기가 감소하죠. 그래서 요 크게 감소하는 상태에서 내가 readout을 쭉 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MR 시그널은 얻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G축의 그레디언트는 특정 슬라이스를 내가 선택하는 용도, Y축과 X축은 그 슬라이스 안에서 X, Y 방향으로의 특정한 위치를 내가 구분하는 것, 그런 용도로 프리퀀시 인코딩이 또는 페이즈 인코딩이 이루어집니다. 이해하셨죠? 자,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X, Y, Z 세 개의 축 특정한 위치에서 어떻게 이미지 인텐시티를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